네, 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의 노현지입니다. 11월 정책포커스에서는 종로구 교남동을 대표해서 공희택 동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남동장 공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종로구에서 올 한 해 동안 시행했던 우수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에 교남동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공모전에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의 행촌 마을에서 시행한 사업을 접수했는데 많은 사업 중에서 저희 교남동이 최종 선발되었고 의미 있는 상도 수여받아서 기뻤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남동 동장님께서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교남동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요. 이 교남동 한 개의 동만 운영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교남동은 행촌동뿐만 아니라 교북동, 교남동, 평동, 송월동, 홍파동 6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변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 중으로 약 2,300여 세대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도 도님은 뉴타운 완공으로 2,50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6개 동 업무에 내년에는 이 세대수까지 증가하면 올해보다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남동 공희택 동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장님, 교남동을 흔히 달빛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달빛이 머물 정도로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어서 그럴까요? 이 정책 포커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교남동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남동 행촌동을 권율 장군이 직접 심으신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됐는데요. 조선 초 수도 한양을 지키기 위해 둘러싸은 돌 성곽이 있는 마을로 인왕산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미국 언론인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디쿠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장소인 경교장, 홍남파 가옥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로 달빛이 머물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행촌마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이 사업 제목이 행촌마을 경산안내 이렇게라고 이름도 정감 있고 참 재미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 행촌마을 경산안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행촌마을에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마을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자연 환경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시농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텃밭 가꾸기, 양봉장, 육묘장을 운영했고 마을 곳곳에 꽃을 심어 가꾸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성곽마을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행촌마을 경산안내는 행촌마을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마을이 아닌 이 행촌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행촌동은 한양 도성과 어우러진 구릉지 마을로서 노후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주변 지역이 뉴타운 아파트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민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행촌동이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행촌동에는 빈 공터가 많고 구릉지 특성상 채광이 좋고 통풍이 잘 되어 농사에 적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주민들 대부분 4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해 지역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농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도시농업을 특화사업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도시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여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쓰레기를 치우고 만든 행촌동 텃밭을 시작으로 방치된 짜투리 땅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2016년도 현재 노지 텃밭 5개소를 조성하고 상록수 어린이집, 독립문초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등 인근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상자 텃밭 600개를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텃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얼마 전에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도시농업 최고 텃밭상에서 이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공동체가 최우수상을, 대신고등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했죠. 이 마을에서 공동체로 키우는 도시 텃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있을까요? 도시농업을 마을 사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마을의 자연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쓰레기만 쌓여 지저분했던 동네 구석구석에 멋진 텃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나누는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이 더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이 돈독한 서울이 아닌 듯 정겨운 마을 풍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도시 텃밭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고 또 재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확한 작물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금년도에는 비교적 재배가 쉬운 참외, 수박, 가지, 오이, 고추, 상추, 감자를 재배하였고요. 가을에는 무, 배추, 수수, 조, 고구마 등을 심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작물들을 재배할 때는 빗물 저수조를 설치해 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사용해 자원순환적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수확물은 혼자 사는 어르신과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고 마을 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육묘장에서는 모종을 생산하는데 올해 종로구청에 2만 본을 납품하였고 나머지 2만 본은 마을 텃밭에 심고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충신마을에 국화모종을 처음으로 출하하였고 이어 성북구에 있는 북정마을과는 국화모종과 된장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멜론, 삶 등 수익성 있는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요. 버섯, 약초 등 수익성 있는 작물 재배를 통해 마을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마을로 키우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동장님도 혹시 이 농사에 함께 참여하시나요? 제가 7월 1일 교남동에 부임하여 주민들과 배추, 무 모종도 심었고 고구마, 토란도 함께 수확을 하였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마을 주민들과 배추, 무를 수확해 김장을 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농사지었던 옛 추억도 되살아나고 농사를 함께 지으며 주민분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네, 저도 도시 텃밭에서 키운 채소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행촌마을에서는 지난 7월에 이 주민 커뮤니티 센터 공간인 행촌공터 1235점을 열었는데요.
행촌공터 1, 2, 3호점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행촌 공터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중 행촌공터 1호점은 도시농업 공동체 본부로 판매대가 있어 모종이나 양봉으로 생산한 꿀 등 도시농업 수확물과 농기구를 판매합니다. 큰 삽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고요. 건물 옥상에는 온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호점은 느린 곡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옥상에다가 온실을 지어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2호점에는 냉장, 냉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2, 3차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조리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봉장에서 채밀한 꿀을 이용해 꿀떡을 만든다든지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김장해서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돌잔치, 생일잔치, 친목 모임 등 주민들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개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3호점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민분들이 농사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농업과 양봉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농업 방법, 마을 공동체, 현장 실습,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한 교육 등 약 40여 차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난해 말 종로구립 탁구 전용구장이 교남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이 탁구를 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에 이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이 탁구 전용구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 2015년 12월 교남동 주민센터 지하 2층에 탁구 전용구장이 개관되었는데요. 원래 교남동 주민센터 지하는 2007년도부터 수영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이용자가 점점 감소해서 장기간 폐쇄됐는데요. 지하 수영장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탁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탁구 전용구장에는 탁구대 7대와 개인 교습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다른 생활체육 시설과 달리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도 저렴합니다. 탁구를 배우려는 초보생부터 탁구 선수 못지않은 베테랑까지 탁구 전용구장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개방을 하게 됩니다. 탁구장 이용 시에는 개인 라켓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탁구 전용 신발을 신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주민과 가까운 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남동에는 여성 안심 거울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 안심 거울은 어떤 것인가요? 안심 거울은 이제 도시환경 디자인을 바꾸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 기법입니다. 거울처럼 상이 비치는 재질을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서 보행자에게는 뒤에 있는 사람이 보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 역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로구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촌동 통일로 12길 주변 공동주택 21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종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교남동에서 2017년에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동의 마을 활동들이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종 4만 본을 생산하여 200여만 원의 가치를 냈고요. 벌골 40개에서 2천여만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새로운 판로 개척과 버섯, 약초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도시농업 공동체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마을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언론에 조명되고 타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서 약 10여 차례간 300여 명이 견학과 마을 탐방을 했었는데요. 2017년에는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기자단과 해설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23일 교남동 방범초소를 리모델링한 행촌 누리등대가 개관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어울림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7년에도 주민들이 어울리실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교남동에는 돈이문 1구역이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2,500세대에 약 7,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회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예, 사군자, 미술 그런 교양 과목과 더 나아가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까지 더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책 포커스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교남동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실질적인 주민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는 주민 여러분들이 고향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 여러분의 모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마을 일의 조그마한 일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고 활력 넘치는 교남동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11월의 정책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달에는 민원 여건과의 김영자 과장님 모시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